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7번째 시간입니다. 50번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등의 원인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원인을 콕 집어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어떤 것 때문에 혈압이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가서 노화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느 날 뒷골이 땡겨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50에 100이더라. 그 시점부터 나는 이제 고혈압 환자가 되어서 약을 먹게 되는데 보통 우리 아시아인들은 대체로 본태성 고혈압이 많습니다. 51번 심장병, 신장질환,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의 원인으로 오는 고혈압은 이 병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로 고혈압이 온다. 그래서 두 이자를 써서 2차성 고혈압, 합병증 고혈압이라고 해요. 심장병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압력을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죠. 신장질환은 신장은 피 속에 노폐물을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버려야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피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시원하게 버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서 압력이 또 올라가요. 임신 중독증은 임신 중에 독소가 쌓이는 병이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은 임신성 고혈압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왜 생기냐면 임신 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임신 초에는 뱃속의 아기의 배설물이 불순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어느 정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주가 넘어가면 뱃속의 아기도 이제 좀 더 성장을 하고 모양을 갖출수록 배설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콩팥을 통해서 아기의 배설물을 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 내가 홀몸이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임신을 해보니 이 2배로 많아진 배설물을 시원하게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배설물이 엄마의 혈관 속에 쌓이게 돼요. 쌓이면서 압력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보통 높이 올라갈 때는 200 이상 올라가서 실려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혈액의 압력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태반이 조기에 떨어져 나가는 태반 조기 박리로 인해서 뱃속의 아기가 사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2차성 고혈압이에요. 52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요법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 높은 압력, 하이퍼텐전, 혈액의 압력은 늘 일정해야 돼요. 120에 80을 오락가락하고 그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죠.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이죠. 우리가 이렇게 혈액의 압력이 잔잔하게 120에 80이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혈액의 압력이 언제 다시 빵 하고 치솟을지 모르기 때문에 압력을 떨어뜨리는 하강제를 먹어야 돼요. 그 하강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게 되고 의사의 지시를 그때부터 잘 따라야 됩니다. 내 맘대로 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하면은 안 되죠. 53번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이명, 압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명도 들려요. 이상한 소리, 윙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특히 이른 아침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이 5개 중에서 고혈압이죠. 뒷골이 땡기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두통이 있고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면 뇌의 압력도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눈알이 빠지듯이 아픈데 그것은 안압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는 3개의 압력이 있어요. 피의 압력인 혈압, 내 척수액의 압력인 뇌압, 안액의 압력인 안압. 이렇게 세 압력은 늘 일정하게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3개 중에 어느 한 압력이 수치가 올라가면 나머지 압력도 올라갑니다. 혈액의 압력의 정상은 120에 80이고 뇌 척수액의 압력은 20이고요. 안액의 압력은 20이에요. 그런데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액의 압력이 150에 100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 척수액 압력도 올라가고 안압도 동시에 올라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정답은 고혈압이죠. 뇌졸중은 뇌가 뇌 척수액의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또는 혈액의 압력이 높아져서 뇌가 졸도하는 병이에요. 뇌가 졸도 중인 상태. 지금도 졸도했고 앞으로도 졸도할 거니까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큰 관심은 재활이죠. 그래서 재활 치료를 잘하는 곳을 찾아다니죠. 심부전, 심장 부전인데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장자를 생략한 거예요. 부전이라는 말은 페일러, 실패했다요. 심장의 주일은 압력, 펌프질이죠. 펌프질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심부전이라고 불러요. 심장 부전. 부전이 붙은 것은 완치하는 방법은 옮겨서 심는 것, 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심장 이식을 받는 것만이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동맥경화는 동맥이라는 혈관이 딱딱할 경자, 딱딱하게 된 거예요. 혈관 안쪽에 노란 때가 끼고 불순물이 끼면서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혈액의 압력이 치솟게 되는 병, 그것을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파킨슨 질환은 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도파민은 우리의 기억력, 행동, 모든 것을 똘똘하게 다스리는데 그 똘똘 호르몬인 도파민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오지 않게 되고 명령을 잘 내릴 수가 없게 되고 동작이 어눌해지고 온몸이 떨게 되는데 그런 병을 파킨슨 질환이라고 해요.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가 영국의 의사이고 그 사람 이름이 파킨슨이어서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킨슨병 하면은 생각하셔야 돼요. 노상 달달달 떨고 있는 환자를 떠올리세요. 54번 고혈압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특히 아침에 압력이 올라가서 두통이 생긴다. 그래서 고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밖이 추울 때 아침에 압력이 올라가는 러닝머신을 뛴다든가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약을 먹었어도 압력이 치솟아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55번 고혈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은 한번 진단받은 순간부터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갖고 가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두통이 있을 때만 먹는다든가 어제도 120에 80이고 오늘도 120에 80이니까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안 먹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고 평소에 혈압약을 먹더라도 가끔 뒷골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압약도 한 가지 약만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혈압약을 추가하기도 하고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56번 고혈압의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예요. 하이퍼텐전. 그러면은 혈액의 압력을 올리는 것은 나쁜 것이고 혈액의 압력을 올리지 않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압력을 올리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되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의 압력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기름기 성분이 많아지면서 찐덕이고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찐덕거리는 피는 더 큰 압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3번 저염식이 저지방식이가 좋습니다. 혈액의 압력을 올리는 것은 나쁜 습관이고 혈액의 압력을 낮추는 것은 좋은 것이다. 3번 저염, 싱거운 음식, 저지방,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먹도록 한다. 정답이죠. 57번에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 쌓인다는 뜻이에요.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동맥이라는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통로가 좁아져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병, 그것을 우리는 동맥이 딱딱해졌다,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증. 그래서 경동맥을 초음파로 문질러요. 경동맥의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이미 다른 동맥의 통로도 좁아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 55세가 되면은 암도 걸리지 않았고 당뇨병도 없어서 야 이제 나는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한쪽 골목에서 동맥경화가 땅 하고 튕겨 나오죠.
나 동맥경화야. 이제 나랑 놀을까? 하고 혈관 질환이 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혈관에 때가 끼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고지방, 고염 시기를 줄이고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시는 게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첫 번째입니다. 58번 동맥경화증 대상자 건강관리 방법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혈관을 약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은 소금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소금보다 더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60가지 물질이 혈관을 약하고 딱딱하게 하는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동맥경화 진단을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는 건 혹시 흡연을 하십니까? 동맥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금연을 강추하죠. 금연을 하시고 저염식을 하시고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시고 혈관에 때가 끼는, 혈관에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을 줄이시면 동맥경화를 설령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동맥경화를 촉진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금연,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죠. 정답은 1번 금연입니다. 59번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펌프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심장의 압력을 조절하지 못해서 압력이 올라간 병이 있는 분들이 심부전이 또 잘 생기겠죠. 그래서 혈액의 압력에 문제가 있어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차후에 10년, 20년 지나면 심부전이 올 가능성이 높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